네, 지난주 장 마감 상황 기준으로 M7 기업들의 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기업 테슬라입니다. 0.05%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전반적인 하락에 있어서는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모델 Y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난해 판매가 모두 감소했지만 중국에서는 개선됐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당연히 수치로도 나왔고요. 신형 모델 Y로 중국에서의 판매가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함께 출발해볼 두 번째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3%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이른바 풀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수출을 한 차례 더 확대해서 규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동맹국, 적국, 그리고 그 외의 국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칩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기업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함께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틱톡 매각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른바 이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구두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대법원이 기존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19일이라는 마감 시한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앞으로 틱톡은 어쩌면 19일 이후로는 틱톡을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판매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미국에서의 금지 여파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출발해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애플에 대해서 24년의 주가 향상은 주가 배수의 확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역시나 아이폰 16의 판매 부진,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리스크는 극복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25년도는 실적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 부분에 주의해보자라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함께 하시죠. 다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역시나 하락 마감했고요. 버지니아 동부에서 사이버 범죄 단속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뉴스가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이 오픈 AI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발명한 집단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한 피고인 10명을 함께 소송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함께 살펴볼 여섯 번째 기업 아마존입니다.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AI 인프라 관련 투자인데요. 생성형 AI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확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업 함께 하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기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0.84%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M7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상승부를 지켜냈는데요. 한 가지 뉴스 체크해보면 이베이와의 협력 소식 함께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월가는 이 협력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협력으로 이베이 주가는 지금까지 10%대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M7 기업도 함께 살펴봤다시피 메타를 빼고는 모두 하락불을 켰는데요.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오늘 다뤄주실 주제 어떻게 잡아오셨을지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고용보고서 발표와 또 한 번의 금리 발작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난 주말이었죠. 그러니까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실업률도 하락하면서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다는 것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고요.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4.8%, 5%에 근접하면서 마감이 된 게 충격을 준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빅테크라든지 기술주들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3대 지수가 동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미국 주랑 트레이드 하시는 이제 서학개미들 또 미국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럼프 취임이 D-7이잖아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그동안 트럼프 랠리가 미국 증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커지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장의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천연가스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 주식에 100% 배팅을 해야 될 때냐라는 측면을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은 한 50% 정도만 베팅을 하시고 5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지표 한 번씩 짚어주셨고요. 또 국채 금리 상황까지 확장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부터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볼게요. 앞에서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지만 요즘 자꾸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시장이 오히려 못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첫 번째 기업 어디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그 효율성 위원회 수장으로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대단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가 진짜 고공행진을 했는데 사실상 이슈로만 보면은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하회한 걸로 나타났었고 중국에서 판매도 별로 기대 이하일 거다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488달러 정도의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서 390달러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과도한 정치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럽에까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삼권 분립이 엄격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렇게 오버하는 여러 가지 오버슈팅하는 이런 멘트들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드는 그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어서 이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오히려 테슬라의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394달러 정도에서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350달러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고요. 대부분 그 헤지 펀드들도 테슬라에서 차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350달러 조정 시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하실 분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제는 관련 뉴스가 안 들어오면 조금 허전하다 싶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언급까지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업도 출발해 볼게요. 함께 짚어볼 두 번째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그 델타 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이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오잖아요.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 지표 같은 게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레저나 여행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보면 소득이 증가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뭐 그러면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4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럼 델타 항공의 지금 일봉 차트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요. 살짝 윗꼬리는 달았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폭발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 1분기에도 실적 호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주봉을 보면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주 중에 델타 항공만 있는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공주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까 델타 항공보다는 델타 항공 9%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신고가를 살짝 돌파하면서 음봉을 맞았는데 역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중에 뭐 탑픽을 뽑는다 그러면 역시 델타 항공인데 제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행, 항공, 레저 수요는 소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델타 항공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항공주 짚어주셨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두 가지 종목까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델타 항공의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소비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월마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월마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WMT거든요, 티커명이. 근데 네. 보시면 이 고용 증가, 임금 상승 이런 쪽에 소비 증가의 수혜주다. 그래서 지금 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탑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올라가면 소비는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이 월가의 분석으로는 동일 매장의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월마트 역시 보면 여기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지금 96달러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가 이렇게 가파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96달러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지금 살짝 밀렸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월마트하고 코스트코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코스트코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주들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차트 모양을 보시면 역시 월마트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트코는 차트 모양이 약간 좀 월마트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상승 추세는 우상향 추세는 그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주와 또는 이런 대표적인 소비주들이 지금 시장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빅테크나 M7이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대안책으로 항공주와 함께 소비주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섹터 안에서는 지금까지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월마트, 코스트코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시청자의 입장에서 네 개 중에 하나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월마트 쪽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항공주 여행주들은 연말 연초가 피크 시즌이거든요. 네. 근데 그 피크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때, 그다음에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성수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한파가 지금 미국 내에 몰아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행 항공 레저 수요보다는 역시 이제 소비재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본다면 월마트가 훨씬 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항공주와 소비주 그 안에서는 월마트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주목하시는 모습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 다음 기업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이제 그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이온큐라고 해서요.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관심 많죠. 네. 그런데 CES 2025 때 젠슨왕 한마디에 폭삭 주저앉았었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되려면 15년에서 30년은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에 그냥 주가가 주저앉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요. 피터 체프만이라는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5년도에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서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면 단기적으로 비즈니스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예,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24년도 작년 매출이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거다. 네. 또 2030년도까지는 10억 달러 매출 재고로 인해서 수익성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다 데이비슨이라는 그 이제 IB 쪽에서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자 컴퓨터는 그렇게 15년, 30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5년 내로 이제 기술 섹터 주류가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자 컴퓨터가 엔비디아 쪽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거다. 이런 네.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이렇게 급락해서 얻어맞고 장대 양봉을 맞은 상태에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십자형 양봉으로 반등 시도를 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쉽게 매수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추가 하락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량 거래를 얻어맞고 장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저는 25달러에서 30달러 정도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40달러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중에 아이온큐보다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뭐 네.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디웨이브 퀀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주가가 3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 있는 정말 저가주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얘기할 때 정말 매출이나 실적이 없는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확실히 재무 구조나 실적 성장세로 본다 그러면 아이온큐가 탑픽이다. 그래서 양자컴 관련주에서는 아이온큐로 집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아이온큐와 그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아이온큐가 좀 밀릴 수 있고요. 네. 또 아이온큐가 강세를 보일 때는 엔비디아가 밀릴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CES 2025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올릴 만한 상승 동력은 크게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업은 어디를 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역시 그 빅테크 중에는요, 애플 아마 갖고 계신 장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애플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 애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애플이 그동안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다는 분석이 많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거밍치 쪽에서 12월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10에서 12% 감소할 거다. 또 2025년도 아이폰 출하량도 예상 대비 8%나 10%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260달러를 찍고 나서 지금 236달러 정도 와 있는데 저는 230달러를 지켜진다 그러면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 16 출시와 관련된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아이폰 16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애플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만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